특별한 인터뷰. 당신은 공수처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심각성을 분해한다.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월간 자유대안의 박상종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희망연구소의 고창윤 소장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정 창업연구소의 조국희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세 분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는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는다. 자유는 절대로 시켰는데 저절로 이 오지 않는다.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뜯어서 보면 한마디로 고위층들에게 고삐를 끼워서 그들을 자기 그 독재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조절하려고 만든 법이고, 더 나가서 그 경찰 간부나 검찰 간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시하고 조종해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에 우리 그 우파 진영에서 이 애국 활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애국자 지도자들을 그냥 타겟을 해서 누구를 조사해서 구속시켜라 하면 경찰 간부는 구속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그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경찰 간부나 검찰 간부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수응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공수처법을 진행하고 한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북한과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 아니고 그 단순히 이 대한민국의 고위층들의 비리만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 직할로 그 공수처를 유지를 하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독재 중에 독재 권력이 탄생할 수가 있고, 이거는 한마디로 독재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는 아까 국가적으로 피해는 어떤 집단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체제로 돌아가는 거, 이게 위험이 되고 엄청난 그 국가적인 그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상황에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국민의 저항권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우리 시민단체나 정당 이런 단체들을 뭐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하는데, 하나로 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고 각각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잘못된 불법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적 그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연대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공수처법에 그 대처하는 방안, 연대, 정말 그 공감이 되고요. 저 공수처법이 이제 빠르면 그 오는 6월 말부터 그 시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조국희 선생님, 그 시민의 눈으로 볼 때 그 이 공수처법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대로 진행된다면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집권자의 의도대로 집행되는 법이라면은 악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악법이죠. 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으로 왜곡과 반칙을 거듭할 텐데 이런 제도를 찬성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에 역행하는 법이라면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저항권을 필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입니다. 예, 정말 그 국민들이 그 대단한 그 저항이 그 있을 것으로 저도 그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그 공수처법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싸워서 그 사라지게 하도록
정말 그 영원하는 마음이고요. 더블당과 좌파 야당들이 1+4 특례법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데요. 고창현 소장님, 이 상황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1+4 하면 그게 정의당, 미래당, 평화당, 대한신당 플러스 민주당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그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야합입니다. 야합을 해서 그들의 어떤 이권, 자기들의 자리만 차지해서 이걸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이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북 연방제를 시도한다든가 장기 집권의 어떤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집단 그 사회주의 국가, 집단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자들은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 전복 세력들, 이자들의 이제 앞으로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겠고, 우리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 지금 뭐 이제 한국당이나 오공당 이렇게 있는데, 이 한국당에서도 정말 이번에 대처하는 거 보고 실망이 큽니다.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뭐 이게 그런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좀 어떤 이제 그들만 바라볼 게 아니고 좀 대한신당 제3당 확실하게 이제 종북 좌파 척결을 내세우고, 민노총 척결, 또 전교조 척결, 이런 주사파 척결,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네. 제3의 정당이 하나 나와서, 요즘 왜 그 이현주 의원이 추진하는 그런 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진 4.0. 예, 그 당도 지금 그런 캐치프레이를 내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대처 정당, 하나의 스페어 정당이 잘할 때는 이들하고 우리 우파 정당하고 협력도 하고, 못할 때는 견제도 하고, 정말 이게 이중대로 밝혀지면 대처할 수 있는 정당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당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고, 또 이현주 의원은 탄핵이 잘못되고 거기에 가담한 게 잘못이라고 후회한다고 국회의원 234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제3당을 하나 준비를 해야지,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가 이대로 그냥 다 당합니다. 이거 뭐 그냥 어떤 대안을, 지금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당 가지고는 이들을 제압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눈가림하는 게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만 믿지 마시고, 글이 다 뭉쳐야 뭐 애국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좌파들은 전략적으로 저렇게 3개, 4개 나누고, 지금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당 말고 4당 말고 지금 좌파 소수 정당을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좌파 소수 소수 좌파 정당들 10개를 만들어 놓고, 같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동제를 통과시켰으니까 30석이 우리가 대처를 안 하면 그냥 그 30석이 이 좌파 소수당들한테 다 나눠가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지금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서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지 않고 민주당 당원들이 그 좌파 정당을 밀어준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이게 이제 사전투표나 전자개표로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예, 사전투표나 네, 전자개표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도 4월 15일 날 참패한다는 것을 지금 저는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걸 기대를 해서 한국당으로 다 뭉치다 해가지고는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없고, 최대한으로 소수 우파 정당에서 좌파들한테 갈 그 30석의 그 비례대표를 최대한으로 뺏어와서 3분의 1을 막아야 돼요. 만약에 아들이 부정선거를 하든 뭐든 3분의 2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때는 이제 헌법 개정하고 지방 분권으로 가고, 우리 아까 얘기한 우파 지도자들 다 잡아놓고 재판권이 지방 그 시도당한테 가는 거예요. 시장
도지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 공수처에서 밀어서 경찰들한테 다 잡아놓으면 그냥 그 재판위원회, 인민재판위에서 다 가져놓고 그러고 이제 연방제 선언하는 게 야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시고 지금 이제 국가 전복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그 보수의 그 대표 주자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 자유한국당 혼자서 정말 그 섬같이 1+4, 1+4, 그 민주당과 또 좌파 군소 정당의 그 협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공수처법을 결국은 통과시키는 것을 이제 옆에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보수의 중심인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졌는데 우리 보수 국민들은 우리 애국 보수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로 뭉치자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사의한 거고 우리가 각 단체, 각 정당이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은 같이 협력하고 의논하고 모임의 자리도 만들고 그게 이제 연합이지 어떤 한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연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목표를 똑같이 문재인, 퇴진, 이 국가 전복 세력들 척결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같이 해야 하고 같이 나가야지 어떤 사람 위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이 우파 정당 집회 시민단체 여기 다 참여를 해야지 만약에 누가 싫어서 나는 거기 안 간다 누구 싫어서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자기들의 이권 보수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위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옛날에 어떤 감정이라든가 개인 감정 우리 우파들끼리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구할 수 있는가 이 한 주제를 놓고 이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연합해서 여기를 대처를 해야 돼요. 이 좌파들 보세요. 저렇게 내당이 단합을 하고 그리고 평화당하고 대한신당은 왜 갈라졌습니까? 이거 분열 같은데 아니에요. 걔들의 전략입니다. 왜냐면 이게 평화당으로 하나만 있으면 비례대표를 5개 정도밖에 못 받는데 2개로 나누면 5개, 10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이게 카드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혼자서 3분의 1을 다 부정선거로 차지하면 국민들이 눈치를 채니까 네? 소수 정당들한테 나눠져가지고 이거를 분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3분의 1을 만든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헌법 개정하고 지금 대한민국 전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이라고 봐야 돼요. 지령이 지금 통과됐다고 봐야 돼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심각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기 우파 단일화라는 말, 그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지금 그 보수당 중에서 자유한국당도 있고 또 그 우리 공화당도 있고 또 그 미래를 향한 전진 4.0 당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또 그 당들도 좀 그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각자 그 자유우파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다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우파의 승리, 자유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전달해주는 우리의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파 승리가 필요하고 전국 253개 그 선거구에 우리는 그 우파 단일화 후보를 내는데 성공하면 우리가 그 선거에서 이기는 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공정선거요. 공정선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애국 시민들이 공정선거를 위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하는 것 등등 공정선거를 위한 자세한
행동 방안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옆에 모르는 국민들하고 같이 그 시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이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인지 저는 정말 정말 참 부끄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슬픈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지만 우리의 그 머슴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인의 자리를 강탈하고 자기네들이 그 정치 귀족으로서 국민을 노예같이 일회용 그 소모품같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깨인 국민, 이런 국민을 기대하면서 202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바른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패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